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놀란 간호사들이 다가와 저를 부축해주며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 지금 나가봐야겠어요. 우리 딸이 사고를... 저는 간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병원 측에선 제 사정을 알고 긴급으로 외출증을 끊어줬죠. 바로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딸이 실려간 병원으로 향했어요. 강혁 학생이 일하는 바로 그 대학병원이더군요. 도착하니 입구에 서 있던 강혁 학생이 저를 맞이해줬어요. 그 손에 이끌려 딸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사고가 얼마나 처참했던지 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네요. 얼굴로는 알아보기도 힘들었고요. 그나마 손목에 걸려있던 딸이 늘 차고 다니던 팔찌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식의 죽음을 확인한 부모가 어디 제정신이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혼절해버렸고요. 정신을 차렸을 땐 강혁 학생이 저 대신에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를 잃은 아픔 또한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든 살게 되죠. 하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슬픔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고통이죠.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갔을 때 제게 책임져야 하는 어린 딸이 있었지만 이제 그 딸마저 남편을 따라가 버렸는데 제가 살아서 무엇 하겠어요. 결국 저는 상을 치르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딸이 혼자 지내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쥐약을 먹고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죠. 맨정신으로는 못하겠어서 술을 사다 잔뜩 먹었고요. 그대로 약을 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엄마 잠깐만! 하고 외치며 제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눈앞엔 딸이 서 있었어요. 얼른 손을 뻗어 그런 딸을 품에 안았죠. 영수가, 아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난 네가 영락 없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나 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구해줘,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구해달라니? 너 어딨는데? 누가 널 위험에 빠뜨린 거니? 그래? 엄마, 여기 다락방이야. 나 너무 춥고 무서워. 얼른 와서 구해줘, 엄마. 딸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면서 계속해서 구해달라고만 했어요. 그런 딸을 달래주려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딸이 신기루처럼 눈앞에서 휙 사라져버렸죠. 놀라 눈을 번쩍 뜨니 보이는 건 노란 천장이었어요. 맞아요. 꿈이었던 거예요. 깨어나서도 얼마나 찜찜했나 몰라요. 예삿 꿈이 아니다 싶더군요. 어리석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곰곰이 딸과의 대화를 반추해봤어요. 딸이 말한 다락방이라는 말이 문득 마음에 걸리더군요. 제가 아는 다락방은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바로 전에 식모로 일하던 박 사장님 댁에 있는 다락방이었죠. 딸이 강혁 학생과 몰래 수업을 하던 바로 그곳 말이에요. 혹시라도 딸이 다락방에 갇혀 있다면 그건 사모님 짓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혁 학생과 딸의 사이를 알게 돼 해코지를 한 게 분명했죠. 고민하다 그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박 사장님 댁으로 향했어요. 제가 식모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직 그 집 열쇠를 갖고 있었거든요.
몰래 들어가서 다락방만 보고 얼른 나올 생각이었죠.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다들 깊게 잠들었는지 사방이 어둡고 고요했죠. 지치 않고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요. 웬걸 다락방은 커다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어요. 제가 일하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영숙이 너 안에 있니? 엄마야, 엄마가 왔어. 저는 다락방을 노크하며 딸을 애타게 찾았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안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일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딸은 이미 죽고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 남의 집까지 숨어 들어온 스스로가 한심했죠. 이만 돌아가자 마음먹고 몸을 돌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군요. 놀란 마음에 영숙이 안에 있니? 하고 다시 딸을 찾았지만 여전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이대로 그냥 집에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고민하다 창고로 가서 정원용 가위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자물쇠 고리를 잘라내기 시작했죠. 한 30분쯤 씨름했을까요? 간신히 자물쇠 고리를 뜯어내고 다락방 문을 열었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문 너머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글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딸이 사지가 묶인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경악해 다가가 딸의 몸을 흔들었어요. 영숙아,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엄마가 왔어. 다행히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는 거였어요. 하는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뜨더니만 저를 알아보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얼른 묶인 딸의 손을 풀어주고 입에 물려있던 제갈도 빼줬어요. 딸은 말라붙은 입을 열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죠. 엄마, 진짜 엄마 맞지? 난 이대로 죽는 줄로만 알았어. 대체 네가 여기 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사모님이 너랑 강력 학생 사이를 눈치챈 거니? 그래서 이렇게 몹쓸짓 한 거야? 그러자 돌아온 딸의 대답은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나 이렇게 만든 거 바로 박강혁 그 인간이야. 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얼얼해졌어요. 뭐? 강혁 학생이 이렇게 한 거라고? 아니 대체 왜? 그 인간이 나 모르게 다른 여자들을 엄청 만나고 다녔더라고. 뒤늦게 그걸 알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앙심을 품고. 언뜻 듣기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똑똑하고 착한 강혁 학생이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지만 뭐가 됐든 일단 탈출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일단 이 집에서 나가자, 영수가. 일어날 수 있겠어? 응, 일어나 볼게. 그 인간 돌아오기 전에 얼른 도망쳐야지. 바로 경찰서로 가자, 엄마. 저는 딸을 부축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게 몸을 맡겼던 딸이 어느 순간 제 어깨 너머를 보더니만 경악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뒤에! 딸의 비명에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머리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고요. 휙 돌아간 시야로 강혁 학생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강혁 학생.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강혁 학생은 씩 미소를 지었어요. 번들거리는 두 눈이 완전히 맛이 가 있더군요. 아이고 어머님, 언제 쥐새끼처럼 여기까지 숨어 드셨어요? 암 환자면 암 환자답게 병원이나 계시지 않고. 정말 강혁 학생이 우리 영숙이 납치한 거예요? 아니 대체 왜? 벌써 그것까지 아셨네요? 모르는 게 약이란 말도 모르나? 하긴
남의 집 식무살이란 하던 여자가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 강력 학생? 강력 학생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멸 섞인 눈초리로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는 딱 자기 엄마 같았죠. 그게 진짜 본 모습이라는 걸 그제야 알겠더군요. 우리 딸이랑 나 당장 풀어줘요. 안 그러면 강력 학생도 무사하기 힘들어요. 경찰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글쎄요. 암투병하던 아줌마 하나 자살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닌데. 영숙이는 이미 죽은 사람 처리됐잖아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우리 영숙이를 대체 왜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그래야 저만 볼 거 아니에요. 기집애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어준 게 누군데 그 은혜도 모르고 지 의사 되니까 헤어지려고 해? 좀 괘씸해야 말이죠. 이걸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이 많았는데 때마침 병원에 영숙이랑 비슷한 나이대 무연고자 시신이 들어왔지 뭐예요. 운이 좋았죠. 이제 영숙이는 세상에 완전히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의사 돼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건 물 건너갔고 평생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강혁 학생은 정신 이상자가 분명했어요. 딸을 향한 그 뒤틀린 집착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라도 우리 딸 풀어줘. 그럼 내가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던 척 할 테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딸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사시지. 어차피 암 말기라 곧 뒤따라갔을 텐데. 강혁 학생은 그대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방 한구석에 있던 밧줄로 제 사지를 결박했죠. 있는 힘껏 몸부림쳐봐도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아줌마는 그냥 살려두면 분명 경찰서로 가겠지?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속삭이는데 등 뒤로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자코 있던 딸이 갑자기 강혁 학생을 향해 입을 열었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하자, 응? 딸의 애원에 강혁 학생이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가 시선을 맞췄어요. 어제만 해도 죽일 놈 무슨 놈 하면서 계속 욕만 해대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저자세요? 왜? 내가 너네 엄마 죽인다니까 겁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오빠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어쨌든 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잖아. 아니야? 사실 외적인 조건은 오빠가 나보다 훨씬 좋은데 식모딸인 나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줄 남자가 어디 또 있겠어.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났던 건 오빠 말처럼 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할게. 딸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쳤나 싶더군요. 그건 강혁 학생도 마찬가지였는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만 보더라고요. 왜? 내 말 못 믿겠어? 진짜야. 나 오빠 용서할게. 나도 아직 오빠 사랑해. 오빠 말대로 의사 되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할게. 그러니까 얼른 나 좀 꽉 안아줘, 응? 딸의 애원에 강혁 학생은 머뭇거렸어요. 너 지금 하는 말 다 진심이야? 응, 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얼른 안아주라, 응? 망설이던 강혁 학생이 조심스럽게 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허리를 숙여 딸을 품에 안은 바로 그 순간 딸이 입 근처로 다가온 강혁 학생의 귀를 있는 힘껏 깨물었어요. 순식간에 시뻘건 피가 터졌고요. 강혁 학생은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죠. 딸은 그대로 무너지는 강혁 학생을 뒤로 밀어버렸고요. 그대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제야 제가 아까 강혁 학생이 오기 전에 딸의 결박을 풀어줬던 게 생각이 나더군요. 영리한 딸은 강혁 학생이 오자마자 재빨리 손을 뒤로 숨기고 계속 묶여있던 척 했던 거예요. 엄마, 얼른 일어나! 도망가자!
딸은 묶여있던 제 손과 발을 재빨리 풀어줬어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 다락방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죠. 강력 학생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귀를 감싼 채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저희 모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나서야 뒤늦게 그 뒤를 쫓더군요. 너 이 망할 년! 너 거기 안 서! 잡히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죽여버릴 거야! 악귀 같은 협박에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소란스러움에 잠을 깬 사장님 내외가 거실로 나온 것도 같았지만 미처 확인할 틈도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경찰서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딸과 무사히 도망쳐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내달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경찰들은 저희 모녀의 말을 듣고 바로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줬고요. 강력 학생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경찰 수사 결과 강력 학생의 범행 동기는 앞서 본인이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강력 학생은 의사가 된 뒤로 간호사는 물론 여러 여자들과 놀아난 게 사실이었고요. 딸이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하자 그때부터 딸에 대한 이상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대를 그만두고 나랑 결혼하자는 둥, 나도 앞으로 다른 여자 안 만날 테니 너도 남자랑은 말도 섞지 말라는 둥, 말도 안 되는 강짜를 부렸더군요. 자기를 왜 안 만나주냐면서 칼을 들고 딸 앞에서 자해를 한 적도 있고요.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딸의 삐삐를 부순 적도 여러 번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스토커의 행동이었죠. 그런 와중에 딸이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의사고시까지 합격하자 괘씸한 마음이 들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놈하고 딸이 만나는 걸 그냥 두고 봤던 건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딸을 야단치니 제가 안 그래도 암투병으로 힘든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속 깊은 딸이 어딨나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장님 내외는 어떻게든 저희 모녀와 협의하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상금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대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가만둘 줄 아냐는 협박을 듣기도 했네요. 그래서 뭐 그쪽이나 그쪽 딸이 죽었어? 다 멀쩡하잖아. 20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줬으면 그 은혜를 알아야지. 애초에 공부밖에 모르는 순진한 우리 아들 여우같이 꼬셔낸 게 누군데? 이대로 우리 아들 호적에 빨간 줄 그이면 내가 당신이랑 당신 딸 그냥 둘 줄 알아? 사모님의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미안하다고, 자식 잘못 키웠다고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사모님, 아니 아줌마,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니에요? 뭐? 아줌마? 네. 제가 아직도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로 보이세요? 그만둔 지가 언젠데 이젠 사모님이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뭐야? 너 정말 말 다 했어? 어디 식모살이나 하던 천한 게. 인간이면 다 평등한 거지 천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아들을 그따위로 키우고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네가 더 천해. 난 절대 협의 안 할 거니까 입으로 쓰레기 뱉어내는 짓 그만하고 당장 꺼져.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죄값을 치러야지. 죄값 같은 소리하고 있네. 우리 아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겨우 식모 딸년 다락방에 좀 가둬뒀다고 뭐 평생 썩을 줄 알아? 끼케야 1, 2년이야. 두고 봐. 너랑 네 딸년은 평생 괴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 사모님은, 아니 그 여자는 악담을 퍼붓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걸 전부 녹음해서 법정에 협박당했다며 증거로 제출했죠. 조금이라도 강력 학생의 형량이 길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변호사는 누가 죽거나 크게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 긴 형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웬걸 강혁 학생은, 아니 그놈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쓰레기였어요. 놈은 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즐기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글쎄, 불법 카메라로 여자들을 몰래 찍은 건 물론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 뭐예요. 그걸 그놈 부모란 인간들이 어떻게 돈으로 묻은 모양이던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여자가 까발려지고 만 거예요. 저도 그렇고 딸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애초에 딸의 죽음을 가짜로 위장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놈이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진짜로 사람을 죽였을 줄은 몰랐죠. 당연히 언론은 난리가 났고요. 기사를 본 사람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네요. 그 결과 놈은 빼도 박도 못하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 부모란 작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뿐인 아들을 구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모양인데요. 그놈이 저지른 범죄가 어디 보통 범죄여야 말이죠. 죄 없는 여자들이 여럿 고통받았고 심지어 한 명은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잖아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건 물론이고요. 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 철창행을 면치 못했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이 어찌나 솜방망이인지 무기징역까지 가진 못했어요. 결국 그놈도 형을 다 살고 나이 앞자리가 바뀔 쯤 출소했는데요. 놈의 출소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개했나 몰라요. 그런 쓰레기 같은 범죄자를 다시 세상에 풀어놓는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딸이 겁먹지 않을지 걱정도 됐고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지 놈은 출소하고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 부모란 인간들은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다 폭삭 망해버려 빚만 억 단위로 생겼고요. 놈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데다 전과까지 생겼으니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죠. 시리에 빠져 집에서 주구장창 술만 먹다 지금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더군요. 그대로 죽어줬으면 하고 바란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하지만 피해를 입은 저희 딸을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놈은 얼른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저와 딸은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 힘든 암투병을 이겨내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딸은 한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그 끔찍했던 과거를 잊고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의대 다니며 진 빚도 딸이 자기 손으로 다 갚았고요. 몇 년 전에 제 앞으로 아파트도 하나 장만해줬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꼬박꼬박 용돈을 주는 것도 모자라 필요할 때 쓰라며 자기 카드를 줬고요. 생일이나 어버이날엔 저는 이름도 못 들어본 명품백을 안겨주고 계절마다 같이 국내외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요. 어린 시절 엄마 호강시켜주겠다던 그 약속을 잊지 않은 거죠. 그런 딸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늘에 있는 남편도 같은 마음이겠죠? 이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시집만 가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과거 전 남자친구한테 너무 크게 대여서일까요? 딸은 연애나 결혼엔 도통 관심이 없네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딸이 얼른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언제까지 딸 곁에 있을진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딸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퉁박을 주지만 말이에요. 곧 딸이 돌아올 시간이라
이만 글을 줄여야겠네요.